네, 이게 지금 복원시키면서 복원 작업을 하면서 뭐 어차피 지금 이 안에 다 뗐죠? 지금 보시듯이 여기에 그리고 어차피 기름 도포하고 예, 비비 집어넣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비는 어차피 그거 넣는 과정에서 기본 정비가 다 됩니다. 기름칠 되고 하기 때문에 뭐 물에 집어넣거나 뭐 심하게 막 그게 아닌 이상은 한동안은 예, 그 뭐냐 오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기존 체인링 커브 체인링은 이미 진지게 팔아먹어서 더군다나 가지고 있는 이게 139경인 체인링이 그나마 가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110mm더라고요 지금요. 천상 다행히 갖고 있어가지고 뭐 새거긴 한데 뭐 이거 써야죠. 이거 달아드려야겠습니다. 네, 사각비비 설치했고 체이닝도 크랭크에 설치했습니다. 이제 달면 됩니다. 네, 설치 완료했습니다. 네, 페달도 없어가지고 새걸로 달았습니다. 어쨌든 보내기 전에 마저 청소하고 해서 예, 구매자한테 연락해서 예,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크랭크 맞추고 시험 주행 겸 혹시 모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돌았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대로 보내질 거고 제 개인 물건들 다 뗐고 원복하고 요거는 그대로 갈 거고 원래 출고 그 그립 그 변속기가 같이 갈 겁니다. 근데 예, 그거를 이걸로 바꿨던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불편해서였어요.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이게 근데 원래 7단이잖아요. 근데 그 변속 범위가 이게 총 4장 3단이거든요, 변속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어 칸수 2개가 그러니까 이 다운 도브가 4장 기어거든요. 4장 기어면 1단, 2단, 3단 있잖아요. 그 1단하고 2단 움직이는 범위, 2단하고 3단 움직이는 그 범위가 일반 변속에 그러니까 일반 7단 변속기 기준으로 그 한 개의 변속이 한 2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변속기에. 그래서 현재 지금 세팅이 2, 4, 6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르막이고 뭐 중간 이게 2단인데 중간 그 2, 4, 6이에요. 그러니까요. 중간인데 뭐 천천히 예 평지 갈 때 하고 예 속도 다소 뭐 평지 항속 기준으로 이미 맞춰 놓은 거지만 어쨌든 가장 빠른 속도 약간 더 풀고 싶으면 7단으로 놔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유 둬서 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고 일단까지는 밀지 않는 거 추천드리고요. 너무 텐션이 지금 세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 모든 자전거가 장력이 시간이 지나면 풀려요. 그 케이블로 되어 있는 것들. 근데 케이블 조절을 지금 이게 그 스램 T3라는 내장 기어가 내장 3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를 당기는 건데 여기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요. 근데 그리고 중간에 얘를 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요. 그래서 요걸 물고 있는 그 위치가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막 그 나사산처럼 돼 있잖아요. 그거를 따로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뭐 이 정도면 뭐 양호하기 때문에 근데 조정하실 때는 기어 텐션을 그러니까 그, 그 낮은 단이 당기는 그러니까 텐션 그러니까 긴장도가 높은 쪽이거든요. 그 기어를 높은 기어로 풀면은 잠깐만요. 다시 당겼다가 예, 이런 식으로 풀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 풀고 쭉 다 올리면 이렇게 당겨지죠. 다 풀고 그러면 다 풀려서 U예요. 이때 요게 버튼처럼 눌리거든요. 요거 누르면은 요거하고 요거를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텐션 풀렸을 때 하시면 되고, 유의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접는 방법은 제 원래 이미 아마 구매자분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기존에 페달 지금 이거 새거 지금 결국은 제가 한 바퀴 돌면서 지금 결국 밟긴 밟은 건데, 이거 당기고 어느 쪽으로든 접힐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용해 보셔서 아니다 싶으면은 취향에 맞게 바꾸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프레임이 보시듯이 3세대 프레임, 3세대 힌지예요. 그리고 그 다운은 이 프레임 그 재질 뭐로 돼 있는지가 항상 기록이 돼 있거든요. 프레임이요. 7005 알루미늄은 고급 재질이에요. 되게 비싼 알루미늄이고, 그리고 7005 알루미늄을 그걸 하면서 그 제작 자체가 되게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운이 정말 튼튼해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원래 KC 됐던 인증 시험이 있잖아요. 다들요. 막 그 진동 시험이나 모든 자전거가 사람들이 무시하는 중국산까지 다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거치는데, 그런 자전거보다 못해도 20% 이상이 대부분 강하게 나와요. 다운은요. 그래서 타보면은 그게 느껴지고, 그리고 힌지가 일단 이게 비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전거에 대한 가치 설명을 드리는 건데, 모르겠어요. 예전 영상에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장 3단이고 일상생활용이고, 근데 이게 최근에 미벨동에도 또 얘기가 나온 게 있었어요. 요거하고 관련해서 아마. 근데 거기서 이걸 그러니까 원래 다운 팬들 미벨러들은 대부분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정도는 틀리지만, 그래서 이거를 저도 그건 생각을 했는데, 원래 저도 이걸 살 때 외장화를, 그러니까 구동계를 싹 바꿀 생각이었는데, 이게 저는 너무 재밌어서 요거를 놔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사서 외장화를 할까 막 뭐 이런 얘기가 최근에도 기존 다운 유저들한테서 나온 게 있어요. 미벨동에도. 하여간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튜닝이 되고 할 정도로, 다운이라는 회사 자체가 비싼 자전거 싼 자전거 개념보다는 어쨌든 이 커브라는 게 그러니까 가격상으로 입문 쪽에 배치됐던 거지만, 문제는 실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레임이 고급 자체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저도 원래 이걸 복원하기 전에 여기에 티탄 추가하고, 그러니까 비싼 크랭크셋을 여기다 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막 좀 고급화를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튜닝이 멈췄던 건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프레임이에요. 요거는 정말 타보고 마음에 들면은 평생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평생이란 말이 쉽지는 않죠. 저도 결국은 이렇게 됐으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팔아도 결국은 아는 사람들 간에 아마 매니아 간에 돌게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렇게 됩니다. 하여간 좋은 프레임입니다. 고급 프레임이에요. 그야말로 고급 프레임이고. 참, 이 시포스트가 뭐 이대로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 펌프대 있잖아요. 펌프 작동 안 합니다. 제가 마개는 구해서 밑에 펌프 고무 마개는 했는데, 펌프 작동 안 해요. 펌프 작동 안 하고요. 그래서 뭐 일반 다른 경량 시포스트로 뭐 교체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이대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하여간 펌프는 쓰지 못합니다. 하고, 말씀드려야 되는 게 또 있을까요? 얼추 다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간밤중에 지금 원복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청소를 하고, 보낼 때는 청소를 하고 마저 해서 보내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자한테 연락을 해야죠. 설명을 빠뜨릴 뻔했는데, 이거 구매자한테 했어야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내장 기어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뭐 브롬톤의 하여간 스터미 하처가 됐든, 이 스램 뭐 T3가 됐든, 아니면 뭐 스피드 TT에 들어갔던 뭐 하여간 그런 듀얼 드라이브가 됐던, 하여간 모든 내장 기어는
페달질을 멈추고 변속을 해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페달질을 하면서 설사 변속이 돼도 페달질을 하면서 변속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보통 외장 기어들은 그 페달질을 하면서 변속해야 되거든요. 그냥 페달질을 하면서 변속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추천을 하죠. 물론 단 너무 큰 토크가 아니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할 건 없고, 근데 어쨌든 내장 기어는 페달질을 하다가 변속을 해야겠다 싶으면 페달질을 멈추고 딱 멈춘 상태에서 변속을 하셔야 돼요. 페달질을 하면은 뭐 설사 변속이 된다고 해도 그 내장 기어 내구성이나 그런 거기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행 중에는 그게 단점이기도 한데, 반대로 이게 서서 대기할 때 바로 그냥 이런 식으로 변속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바로 서서도 마음껏 변속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장점이다 단점이 부분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페달질을 멈추고 변속을 해야 한다. 예, 그런 부분입니다. 아, 이게 제가 지금 방금 전까지 찍은 영상이 사실 구매자한테, 그러니까 이게 아마 탁 그 뭐지, 말이 생각이 또 안 나네요. 그 하여간 탁송 용달로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요. 뭐 직접 오셔서 가져가시면 직접 오셔서 하셔도 상관없고, 저는 그 구매자분께 선택지를 그냥 드렸어요. 근데 아마 용달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지금 제가 영상에서 예, 그분한테 드리기 위한 영상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 영상을 제가 공개할지 아니면 비공개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만약에 남길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영상을 찍어 봅니다. 그래서 그게 용달로 보내기 때문에 저도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진상이나 유사인간이 아니더라도 그게 일반 사람들 간에도 왜냐면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그 실제 봤을 때 그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막 되게 또 오히려 더 좋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직거래를 선호한다는 그 전 영상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구매자분한테서 구매자분이 되게 의욕적이신 분이었었어요. 이 자전거를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하시는 분이고 나름 알아보시기도 하시고 다 해보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좀 가능하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어차피 돈이야. 뭐 그분도 그렇고 20만 원 자전거 파는 거예요. 물론 비싸면 더 조심스럽죠. 근데 20만 원이지만 그 20만 원 팔면서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 간에 감정 상하고, 물론 이게 물건을 받았을 때 그게 뭐 만족을 못하는 경우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죠. 구매자도 그렇고 판매자도 그렇고. 제가 우려하는 점이 그거였고, 그래서 직거래에 대한 그 언급도 전 영상에서 했고, 구매자하고 통화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통화를 하면서 그런 우려점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단 말이에요. 하여간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 자전거를 보내게 될 텐데 아쉬움과 동시에 어쨌든 구매자분께서도 뭐 어차피 쓰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자전거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많다 보니까 떠나는 입장이고, 마실용 자전거로는 정말 마실용 자전거로 최적화된 자전거예요. 그래서 내장 기어 3단이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충분해요. 근데 뭐 일반적인 저희 대전 미벨동 기준으로 해서는 샤방봉 저희 보통 17 항속이 17에서 21kg잖아요. 그거는 충분해요. 참고로 기어 B는 이미 앞에 체인링 45예요. 45로 했고, 이쪽이 기억이 안 나요. 하여간 제가 최적화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3단은 제가 맨날 말했던 내장 3단 기업이 그걸 최적화를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존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도 많이 설명했던 것처럼 내장 기어는 그 테스트 드라이브, 그러니까 시험 주행 없이 그냥 끼워 맞춰 놔요. 이거는 대원뿐만 아니라 브롬톤, 체데크 뭐 다요. 내장 뭐 스라이더도 그렇고 다 그래요. 오류가 있어요. 많고 적게든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속도 쪽으로 어쨌든 치우쳐져서 그 내장에 그런 내장기에 대한 데이터 없이 시험 주행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낮추는 거죠. 고속에 막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근데 일상생활 차는 오히려 오르막길에 그게 돼 있어야 되죠. 하여간 사함단 자체가 뭐 그런 샤방 그 벙 정도는 실제로 충분히 뛸 수 있는 정도고, 근데 거기보다는 이게 마실용으로는 이만한 자전거가 없지 않나 싶어요. 제가 써본 이런저런 저도 자전거를 써봤죠. 이유가 첫 번째가 일단은 이게 그 305 16인치 305거든요. 305 사이즈니까 작은 16인치예요. 근데 다소 그 짭뚱한 자전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이 짭뚱한 자전거 하면은 제가 이 말을 하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미벨러들은 아실 거예요. 그 미벨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그 특정 상황에서 우월감을 느낄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 엘리베이터, 제가 오죽하면 그것도 영상으로 남겼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로드나 MTB 딱 들고 저도 지금 그게 있고 돌 때 핸들을 꺾은 상태에서 돌아도 막 걸리는 거를 막 신경 써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작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더라도요. 근데 미니 벨로들은 일단 그걸 신경 자체를 안 쓰죠. 근데 하물며 일반 미니벨로 20인치 미니벨로도 소위 대형 미니벨로,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대형 미니벨로조차도 그런 그 걸리는 걸 신경을 안 쓰는 마당인데 16인치 305인 마당에 이 짭퉁이들은요 정말 공간이 남아돌아요. 사람들이 그 상황에 우르르 들어와도 접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렇게까지 막 뭔가 그 상황적인 위협을 못 느낄 정도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우월감, 그런 짜릿함이 있어요. 그런 모델이고, 거의 이게 느낌이 16인치 자전거지만 16인치 자전거 그 프레임 규격보다는 그 14인치, 그러니까 412, 그 다운 도브 같은 거죠. 그거만큼 똑같이 짧은 건 아닌데 그거의 느낌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담해요. 정말 편리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고 진 바지가 엄청 넓어요. 지금 사진으로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 그 진 바지보다 훨씬 두꺼워요. 그래서 눈이나 비가, 솔직히 눈하고 비 오면은 저도 안 타요. 근데 우리가 타다가 갑자기 뭐가 내리고 진흙탕 지나가고 그런 상황은 있을 거예요. 출퇴근하다 보면 특히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전혀 보시다시피 저넓적하고 둥글면서 이게 SKS인가요? 그 흙바지일 거예요. 싸진 않아요. 근데 하여간 그 계열 중에서 가장 뭐라 할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본 중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하고 얘기해야 되는 게 양발 스탠드가 있거든요. 스토리 좋죠. 양발 스탠드가 진짜 편해요. 양발 스탠드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활차에 양발 스탠드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가는 하나 스탠드, 그 일반 스탠드 있잖아요. 하나 그냥 다운,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엄청 진짜 편리하고 진짜 유용해요. 심심하면 쓰게 되고 자전거 세웠을 때 안정감이 아예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양발 스탠드에다가, 그리고 프레임 고급이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죠. 프레임 고급에다가 앞에 기본적으로 돼지코 있죠. 그래가지고 뭐 아답터 달고 하면 가방도 달 수 있고요. 큰 가방 작은 가방 다 달 수 있어요. 그런 진짜 마실용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가 써본 중에도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마실용 차량입니다. 진짜. 다른 얘기지만 어차피 앞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거는 지금 속에 펌프가
그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쓸 수는 없는데, 근데 펌프가 원래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다운 중급 모델까지 스피드 뭐 스피드 PH 시리즈 그것뿐만 아니라 뭐 미우도 그렇고 그 중급 모델까지 이 펌프 시프트가 같이 나왔거든요. 저는 근데 뭐 쓰시는 분은 쓰겠죠. 근데 저는 이게 예전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그냥 미니 펌프를 따로 휴대를 하거든요. 그게 낫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기에 있어도 무조건 교체 대상이었었어요. 차라리 경량 시프트나 아니면 카본 시프트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체를 해버리고 그 펌프를 따로 가지고 다니는 저는 그런 생활 방식이라 하여간 모르겠어요. 저걸 쓰시는 분들은 저게 유용한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다운 커브에 대한 소개고 동시에 작별 영상이었습니다. T3 내장 기어의 매력적인 부분이 이 소리입니다. 제가 외장 튜닝을 하려다가 못했던 이유가 이 감성입니다. 이 소리.